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덕후 기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한 제품은 노트북인데요. 기존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가성비 노트북 같은 게 아니라 아주 고가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바로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XB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기가바이트에서 대여를 받았는데 상당히 탐나는 제품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는 약 26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처음엔 저도 우와 뭐가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막상 받아보고 사용해보니까 정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 제품을 꼭 사고 싶을 정도로 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기가바이트 특유의 이제 오렌지 컬러가 있어요. 이 기가바이트의 어떤 상징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실링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받았을 때부터 뜯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개봉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제품을 빼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열리는지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박스가 풀어서 이렇게 열면은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이 안에 원래 이제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뭐 어댑터 전원 케이블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설명서 같은 거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노트북 다 똑같으니까요. 단지 이제 좀 가성비 제품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조금 포장이 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제 본체를 볼게요. 본체는 원래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댑터와 파워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파우치를 벗겨내면은 우와 이렇게 본체를 드러낸 모습이고요. 되게 뭐랄까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다 그래야 되나? 엄청 아무튼 좀 있어 보이게 생겼습니다. 일단 상하 하판이 모두 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미니멀리즘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세라고는 하지만 뭐 게이밍 노트북에서만큼은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품은 나 좀 특별하다라는 어떤 인상을 팍팍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봐도 뭐 되게 좀 특이해 보이긴 해요. 눈에 띌 만한 어떤 디자인입니다. 상판에 에어롤 로고가 있는데 이 에어롤 로고는 이제 노트북 전원을 켜면은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좀 시선을 끌기 아주 좋습니다. 이 상판도 좀 되게 특이한데 하판을 보면 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하판을 보시면은 하판에 이렇게 내부가 일부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풍이 잘 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안에가 보여도 상관없을 만큼 설계에도 자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팬이 위치해 있고 여기는 이제 안에 보이면 히트 파이프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뭐 램이 보이고 뭐 이제 볼트 구멍 같은 거 있고 밀림 방지 패드도 되게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기역자로 이렇게 꺾인 모습으로 또 있습니다. 약간 높이도 있어서 노트북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공간을 두어서 통풍이 훨씬 잘 되도록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는 왼쪽부터 HDMI 포트가 있고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USB 3.1 Gen 1을 지원하는 타입 A 포트 1개, 3.5파이 오디오 잭, 그리고 램 포트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와이파이가 많이 발전한 시대에 웬 램 포트냐 하실 수도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램 포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딜레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유선 연결을 아직까지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왼쪽부터 USB 3.1 Gen 1을 지원하는 타입 A 포트 2개, 그리고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 1개, SD카드 슬롯, LED 인디케이터, 어댑터 홀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무려 3개나 있어서 가죽 모니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노트북을 열면 여기 이렇게 융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에어롤 로고가 있고 그냥 이런 거 껴주면 뭔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죠. 디스플레이 크기는 15.6인치, 하단을 제외한 3면의 베젤이 얇아서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베젤이 3mm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봐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풀 HD고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sRGB 생명력 100%를 지원합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은 엑스라이트 팬톤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출고되어서 팬톤의 컬러 패턴 차트와 100% 일치하는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이 팬톤의 컬러 패턴 차트가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차마 확인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 좀 아쉽네요. 베젤을 얇게 하다 보니 웹캠 위치가 조금 특이한데 본체에 힌지가 있는 라인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가릴 수 있게 되어서 사생활 보호에 좋습니다. 그 아래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 버튼에는 별도로 LED 같은 것은 없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열었을 때 사용자가 아닌 이제 반대편에서 다른 사람이 이 노트북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노트북의 하단 뒷면입니다. 약간 슈퍼카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가운데에 또 자동차 번호판처럼 LED가 또 에어롤 로고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좀 아무튼 멋있습니다. 좀 간지가 나요.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이고 아주 컴팩트하지만 사용하기 편하게 키 간격도 적당하고 눌리는 느낌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반적인 키보드에서는 숫자 키 0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른쪽 방향키가 있어서 가끔가다 0 누르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키보드답게 백라이트는 아주 화려한데 RGB 퓨전 2.0이 적용되어서 1670만 컬러를 지원하고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백라이트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글씨에만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이 펑션 키의 기능에는 백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그래서 어두운 데서 볼륨을 줄이거나 해야 할 때는 뭐를 눌러야지 줄이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80개의 동시 입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손가락 10개라 다 테스트해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대충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캡슬락이나 펑션 키는 따로 LED가 들어가 있거나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터치패드가 상당히 질감이 좋은데 진짜 웬만한 가성비 노트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섬세함과 조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윈도우에서도 이런 터치패드가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맥북의 트랙패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우수한 조작감을 가졌습니다. 터치패드 좌측 상단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서 빠르고 편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스티커만 보고 있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i7 10세대의 GeForce RTX 스튜디오. 정말 CPU는 인텔의 10세대 코멜 레이크 i7 10750H 헥사코어의 12스레드를 갖춘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으며 기본 클럭이 2.6GHz에서 터보시 무려 5.0GHz까지 동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램은 무려 3200MHz의 16기가가 듀얼 채널로 탑재되어 있고 원래는 8기가만 탑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제품은 16기가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SSD는 M.2 규격의 NVMe 512GB가 탑재되어 있고 확인 결과 삼성의 PM981A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70 슈퍼를 탑재했습니다. 물론 맥스큐 디자인이긴 하지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라이트룸 이런 거 다 잘 돌아가고요. 유튜브에서 4K나 8K 60프레임 영상 같은 것도 다 엄청 잘 돌아가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진짜 좋았던 게 제가 요즘에는 이제 4K 촬영을 한 번씩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제 데스크탑에서 편집을 할 때도 커서를 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프리뷰를 재생할 때 이제 한 번씩 막 렉이 심하게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 제품으로 제가 동일한 4K 소스 편집을 하면서 이쪽 저쪽 찍으면서 프리뷰를 볼 때 렉이 걸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노트북이 진짜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많은 노트북들은 사실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가성비 노트북들은 전문가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다 좀 취미용으로 작업을 하는 데만 쓸만했다면은 이 제품은 정말 전문가용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아주 성능이 좋은 노트북입니다. 게임은 나름 고사양 게임 중에 기준이 되는 100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거 잘 되면 다른 건 거의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세팅 값을 이렇게 설정하고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아주 괜찮죠. 펜소음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데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답게 펜 속도를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장점입니다. 배터리는 최대 성능, 최대 밝기, 볼륨은 50%로 세팅, 와이파이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은 이 정도 시간이 나왔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이 탑재되었고 무선 연결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데 와이파이 6 공유기가 없어서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무게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성능을 다 담고도 2.14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벼운 무게는 아니긴 한데 이 성능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볍구나 라고 확 와닿습니다. 다만 어댑터까지 같이 갖고 다니게 되면은 이렇게 꽤 좀 무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이 기본적으로 어댑터 없이도 2.5kg에서 2.7km 정도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해서 노트북에서는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적용해 CPU와 GPU의 전력량, 냉각 펜 모드, 키보드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컨트롤해서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한 2주간 사용해보면서 그렇게까지 체감이 되는 거는 솔직히는 잘 못 느꼈는데 그냥 좋겠거니 생각하고 쓰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설명해보면 나이믹 3를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한번 실제로 들어볼까요? Drama in our lives, just staring at the screen.
그리고 이 노트북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260만 원 가까이 하는 노트북에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260만 원인데 윈도우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게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진짜 저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은 맥북 같은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제 메인 영상 툴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렌더링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을 쓰면서 진짜 뭐 영상 편집을 할 때 정말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빠릿빠릿해가지고 진짜 저는 이게 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